교사는 아이의 눈빛 속에 맴도는 그림자를 느꼈고 그 순간부터 공간의 온도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사춘기의 불안이라 말했지만 그 안엔 이미 터질 듯한 어둠이 자라나고 있었죠.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현은 그날 복도 끝에서 서연을 보고 있었죠. 학교 2층은 늦은 오후 공기처럼 눅눅했고 아이들 발소리가 멀어지면서 공간이 서서히 비어갔어요. 서연은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미소를 남기고 조용히 숨을 골랐고 아무도 없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죠. 도현은 그 움직임을 따라가며 장갑을 만지작였어요. 그 장갑은 그냥 장갑이라고 보기엔 조금 이상했죠.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둔 것처럼 손끝이 잠겨 있었어요. 그 손이 작게 떨리는 게 보였죠. 이건 갑자기 생긴 떨림이 아니었죠. 도현의 안에는 오래 쌓인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은 조용히 눌려있다가 특정한 말에만 반응했어요. 서연이 그날 수업에서 테네시에 대해 물었을 때 공기가 순간적으로 갈라졌고 교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멈췄죠. 아이들은 농담처럼 흘렸지만 도현만은 식은 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한 채 혼자 고개를 숙였고 눈은 선생님 쪽에만 고정돼 있었죠. 그 시선은 감사가 아니었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감정이었죠. 수업이 끝난 뒤 복도에는 사람 소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형광등 깜빡이는 소리만 길게 이어졌죠. 서연은 잠깐 다녀올게요 하고 안쪽 문으로 사라졌고 그 안쪽은 타일이 차갑게 울리는 좁은 공간이었죠. 도현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대로 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호흡은 무겁게 붙어 있었죠. 그 순간부터 이 건물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처럼 공기가 굳어갔겠죠. 서연은 그날 교무실을 나서며 가방을 정리했죠.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낡은 복도 끝까지 번졌고 창문 틈새로 스며든 바람이 종이 한 장을 밀어 올렸어요. 그녀는 아이들이 남겨둔 필기노트를 챙기며 마지막으로 불을 껐죠. 어둠이 교실 안을 감싸는 순간 천장의 형광등이 2번 깜빡이며 꺼졌어요.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죠. 도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바닥을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서연은 그가 아직 교실에 남아있다는 걸 몰랐어요.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며 문이 닫혔고 그 소리와 동시에 공간의 온도가 내려갔죠. 공기 속에 남은 분필 냄새가 묘하게 매캐했어요. 교실 밖 복도는 비어 있었고 희미한 형광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도현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주머니 속의 손끝을 움켜쥐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3시를 가리키는 순간 그 틈에서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소리가 울리며 귓가로 번졌어요. 그 진동이 마치 누군가의 심장처럼 들렸죠. 화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도현은 잠시 멈췄어요. 그 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타일이 울리듯 미세한 공명음을 냈죠.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문고리에 닿자마자 아주 작은 소리가 공간을 찔렀죠. 그 찰나의 울림 속에서 시간은 느리게 늘어졌어요. 그 순간 도현의 호흡이 깊게 흔들렸죠. 서연은 세면대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잠시 거울을 봤죠. 반사된 형광등이 눈부시게 번쩍였고 그 빛이 벽을 따라 퍼졌어요. 그녀는 무심히 머리끈을 고쳐 묶으며 내일 수업 준비를 떠올렸죠. 손을 씻고 물을 털자 차가운 물방울이 손끝을 타고 흘렀어요. 그 미세한 온도차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죠.
문 밖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발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규칙적이지 않은 간격이었죠. 마치 망설이는 사람의 걸음처럼 느리게 다가왔어요. 서연은 그 소리에 잠시 시선을 돌렸지만 이내 별일 아니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공기마저 멈춘 듯 했죠. 아주 짧은 정적이 바닥을 타고 퍼졌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며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도현의 손끝이 문을 밀었고 그 움직임은 거의 소리 없이 흘렀죠.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지만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엔 단 한 뼘의 거리만 남아 있었고 숨소리 하나가 벽에 부딪혀 울렸죠. 그 짧은 침묵이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공기가 한 번 크게 떨리며 형광등이 번쩍였어요. 그 순간 누군가의 손끝이 공중에서 멈췄죠. 서연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도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두 시선이 교차했을 때 그 안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엉켜 있었죠. 그 감정은 오랜 억눌림 같았죠. 시간이 그 자리에 붙잡힌 듯 흘러가지 않았죠. 복도 끝에서 들리던 시계 초침 소리조차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공기 속의 모든 미세한 입자가 정적에 잠긴 듯 했죠. 도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그 숨이 차갑게 흩어졌어요. 서연은 미묘한 불안을 느꼈지만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죠. 그 불안은 마치 그림자가 자라는 속도처럼 느려졌죠. 그때 창문이 흔들리며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짧게 휘날렸죠. 도현의 머리카락이 흔들리며 이마를 덮었어요. 그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렸고 서연은 그 눈빛 속에서 한때의 아이를 보려 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교실 밖 어둠이 그들의 주변을 감싸며 길게 울렸죠. 복도 끝에선 여전히 시계 초침이 들렸어요. 그 소리는 평소보다 느리게 박자를 끊으며 벽에 부딪혔죠. 도현은 그 소리를 따라가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공기 속에 남은 먼지가 빛에 부유하며 흔들렸고 그것들이 그의 시야 안에서 미세한 파동처럼 진동했죠. 서연은 그 떨림을 느끼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하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서 멈춰버렸죠. 눈앞에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죠. 도현의 숨결이 가늘게 번져나가며 공기결을 흔들었어요. 서연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마르듯 단어가 끊겼죠. 그때 문밖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멀리서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는 듯 했죠. 하지만 그 발소리는 곧 사라졌고 남은 건 정적뿐이었죠. 정적 속에서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고 그 빛이 벽에 길게 드리워졌죠.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고 그 안엔 비명보다도 조용한 숨소리가 있었죠.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감정이라기보다 버려진 공기 같았어요. 서연은 눈앞의 어둠 속에서 그의 표정을 읽으려 했죠. 그날 오전 교실의 창가에서 도현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고 연필 끝이 종이를 긋는 소리만 들렸어요. 서연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을 걸었죠. 그림 참 잘 그리네. 무슨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야?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았죠. 회상 속의 교실은 밝았고 창문 밖엔 햇살이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도현은 빛을 보지 않았죠. 그는 언제나 그림 속 인물의 얼굴을 지워두었어요. 서연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죠. 단지 그가 멈추지 않도록 말없이 곁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온기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죠. 현재로 돌아온 공간엔 차가운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다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입술이 굳었죠. 도현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들썩였고 그의 시선이 한 점을 향해 굳어졌어요.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이며 어둠을 끊었죠. 그리고 그 짧은 깜빡임 사이로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죠.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벽을 울렸죠. 서연은 그 울림 속에서 불길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쩐지 현실이 아닌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죠. 도현은 손을 내렸고 그 손끝이 공기 속을 가르며 흔들렸어요. 그의 눈동자엔 눈물도 분노도 없었죠. 오히려 깊은 공허만이 남아 있었죠. 그때 학교 전체가 한순간 조용해졌어요. 복도 끝에 불빛이 꺼지며 어둠이 길게 번졌죠. 도현은 그 어둠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결이 공기 속을 지나며 형태를 잃었죠. 서연은 그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어요. 그건 위협이 아니라 무너지는 마음의 소리 같았죠. 시간이 늘어지는 듯했고 시계 초침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연은 문 쪽을 바라봤지만 이미 통로의 그림자는 사라졌죠. 도현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감정이 빠져나간 껍질처럼 보였어요. 공기마저 멎은 듯 숨소리 하나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정적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 순간 형광등이 다시 켜지며 모든 것이 돌아온 듯 했죠.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도현은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이로 바람이 흘렀고 종이 한 장이 바닥을 따라 날아갔죠.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어요. 그 결말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겠죠. 교실 밖으로 이어진 복도는 이제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바닥의 반사가 희미하게 사람의 발자국처럼 번졌고 그 위로 차가운 바람이 스쳤죠. 도현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귓가에 맴도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누군가의 숨 같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울음 같기도 했죠. 서연은 뒤돌아보며 그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공기마저 멈춘 듯 목소리가 묻혀버렸죠. 창문 밖으로는 저녁이 내려앉았고 붉은 빛이 교실 벽을 물들였죠. 도현의 그림자와 서연의 그림자가 길게 겹치며 천천히 흔들렸어요. 두 그림자는 닮았지만 그 방향은 완전히 달랐죠. 서연은 그 불균형을 느꼈고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을 직감했어요. 그녀는 아직 상황을 모른 채 아이를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공간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며 유리창이 미세하게 울렸어요.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와 형광등의 윙윙거림이 뒤섞여 긴장을 만들었죠. 도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벽을 스쳤어요. 손끝에 닿은 차가움이 그를 현실로 붙잡았죠.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고 그 순간 공기가 갈라지는 듯 했죠. 모든 움직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어요. 시간의 결이 끊기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눌렸죠. 서연은 여전히 믿으려 했어요. 그 눈빛 속에 아직 어린 학생이 남아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도현의 시선은 이미 멀리 가 있었죠. 그의 얼굴엔 감정이 없었고 오직 무표정한 공허만이 가득했어요. 그것은 사람이라기보단 그림자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복도 끝에 남아있던 형광등이 또다시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냈죠. 그 불빛 아래에서 도현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의 손끝이 허공을 그리며 떨렸고 그 떨림이 주변의 공기를 함께 흔들었죠. 서연은 그 움직임을 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공간 전체가 그 떨림에 휘감기고 있었죠. 정적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아주 짧은 소리가 났죠. 공기가 갈라지듯 날카로운 파문이 퍼졌어요.
그것은 누군가의 고통이 아니라 감정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죠.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도현의 숨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사라지듯 가라앉았죠. 이후의 시간은 마치 기록되지 않은 꿈처럼 흘러갔어요. 복도는 그대로였고 시계는 여전히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누군가는 교실 불을 켜러 들어왔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공기 속의 묘한 냄새와 잔향이 남아 있었죠.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잔해였죠. 다음 날 아침, 학교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발걸음이 이상하게 느려졌어요. 복도의 끝에 걸린 커튼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고 공기의 결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그곳에서 사라졌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서연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고 도현의 자리도 비어 있었어요. 교실 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정적이 깔려 있었죠. 아이들은 서로 눈을 피하며 바닥에 얼룩을 지워보려 애썼어요. 그러나 그 얼룩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감정의 그림자였죠. 공기조차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묵직하게 내려앉았죠. 그날 이후 교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창문을 여는 소리마저 불안하게 들렸어요. 사람들은 입을 닫았고 학교의 하루는 마치 녹음기를 되감듯 반복되었죠. 도현과 서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잔향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잔향은 아직도 공기 속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울리고 있겠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학교는 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누구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도현의 이름은 교실마다 속삭이듯 떠돌았고 서연의 자리는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분필 가루가 남아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내려앉으며 먼지를 비췄죠. 아무도 그 빛을 오래 보지 못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날의 공기를 잊지 못했죠. 누군가는 교실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늦췄고 누군가는 창문을 닫지 못했어요. 그 공간엔 여전히 누군가의 숨소리가 남은 듯했죠. 도현의 가방은 수거되었지만 안에서 나온 낡은 스케치북만은 선생님 책상에 올려졌어요. 그림마다 얼굴이 지워져 있었죠. 그리고 그 빈 공간이 오히려 사람의 형체처럼 느껴졌죠. 도현은 체포된 후에도 표정이 거의 없었어요. 경찰의 질문에도 대답은 짧았고 눈빛은 공허했죠. 수사관이 무슨 이유였냐고 묻자 그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식혀버렸죠. 그의 손등엔 아직 분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 자국이 마치 미처 지워지지 못한 기억처럼 선명했죠. 조사관들은 그의 어린 시절을 파고들며 원인을 찾으려 했죠. 매일같이 싸우던 부모, 그 속에서 말없이 눈을 감던 아이,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던 시간들이 기록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모든 게 폭발하듯 드러난 게 그날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미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기울어 있었죠. 신문 기사들은 장마의 소년이라 불렀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함께 깃들어 있었죠. 그는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모든 순간을 조용히 끝냈어요. 그 침묵이 더 섬뜩했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차라리 울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도현은 끝내 울지 않았죠. 법정에서도 그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봤죠.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여전히 미성년자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그 그림자가 흔들리며 벽에 스쳤죠.
그것이 인간의 자녀였어요. 재판이 끝난 날, 서연의 가족은 법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손을 잡았죠. 그 손끝이 떨렸지만 울음은 없었어요. 눈물조차 이미 말라버린 듯 했죠.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렀고 거기엔 아직도 왜라는 단어만 맴돌았어요. 답은 없었죠. 구금된 도현은 독방에 앉아 벽을 바라봤어요. 그 벽엔 시간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죠. 그는 종종 허공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그리던 얼굴들을 떠올렸어요. 그 얼굴들은 전부 눈이 없었고 입도 없었어요.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죠. 한밤중이 되면 그는 손끝으로 바닥을 긁으며 무언가를 그렸어요. 선 하나, 점 하나마다 과거의 잔향이 섞여 있었죠. 그것은 마치 기억을 복구하려는 시도 같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려도 완성은 되지 않았죠. 그려진 얼굴은 언제나 반쯤 사라진 채 남았어요. 그 미완의 형체는 죄책감보다 더 무거웠죠. 결국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로 나이를 먹게 되겠죠. 누구도 그를 다시 부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남긴 정적은 여전히 어딘가에 퍼져 있겠죠. 그날의 공기, 그날의 그림자, 그날의 잔향이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그 복도를 지나며 같은 냄새를 느낄 수도 있겠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